여러분, 대한민국 제47대 국무총리를 역임하신 김부겸 국무총리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기억나십니까? 이게 2001년도에 나온 AI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가운데 있는 저분 빼고 이 두 어린아이하고 이 사람들은 둘 다 AI입니다. 그때 이 어른 AI가 그 어린아이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간들이란 말이야, 이 사람도 큰 단점이 있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희망을 갖는 거야. 인간들은 그걸 꿈이라고 하지. 이렇게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간은 바로 2001년도 당시에는 이게 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20몇 년 만에 이게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는 AI 말로만 떠드는 그 변화가 지금 우리 곁에 깊숙이 와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때는 상상 속의 꿈이었지만 지금 현실이 되고 있지만 또 하나 우리는 아픔이 있죠. 왜냐하면 평생 직장이라는 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 추산에 세계경제협회 같은 데서 추산에 따르면 요 AI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글로벌로 전 지구상 한 8,9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AI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그든가 꿈꾸던 평생 직장이라는 것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면 뭐예요?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되죠. 여러 가지 우리 잠재 성장률에 비해서 여러 가지 우리 경제가 못 쫓아가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1%대 성장이라고 금년에 한국은행은 1.5%밖에 성장을 못할 거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세금이 줄잖아요. 윤석열 정부 처음 들어오던 때 우리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우리가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세수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했더니 그때는 돈이 좀 많이 거쳤습니다. 세금이. 우리 3년째 계속 세금이 줄고 있습니다. 근데 그 펑크 나는 게 생각보다 큽니다. 몇십 조씩 펑크가 나고 있습니다. 세금 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데다가 점점 우리는 조건이 더 악화되죠. 왜? 우선 인구가 줄잖아요. 그 다음 노령화가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AI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고령화에 따른 마이너스 효과로 여기 2050년 기준으로 약 마이너스 16.5% GDP가 줄 거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AI를 입히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마이너스 5.9% 정도로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 이게 GDP의 이 규모입니다. 이 정도는 도저히 이제는 AI를 외면하고는 우리 경제를 버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2024년에 중국 사람들이 그동안 미국이 그렇게 견제를 했는데 뭐예요? 여러분, 딥시크라는 저 사람들이 챗GPT를 만드는 개발 비용이 한 10분의 1 가격으로 중국이 새로운 AI, 새로운 총알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정부도 부랴부랴 그때부터 우리도 토종 AI.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사람의 습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AI도 공부해가지고 자꾸 똑똑해지는데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사람 관계를 대하는 것도 다르고 음식을 먹는 것도 다르고 운동하는 것도 다른데 그걸 어떻게 각 나라마다. 그래서 우리도 토종 AI를 개발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참 우리가 조금 갈 길이 생각보다 멉니다. 지금 글로벌 AI 경쟁력 지수라는 걸 발표하는데 한국이 6위기는 6위예요. 1등이 미국, 2등이 중국, 3등이 싱가포르, 4등이 영국, 5등이 프랑스, 그 다음에 6등이 한국인데 이게 우리 6등쯤 하면 뭐 살 길이 있겠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예요? 가전제품도 세계 1, 2등 외에는 못 살아남죠. 그런데 미국을 100점으로 비교했더니 우리는 겨우 27.2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AI 시대에 대한 본격적인 여러 가지 법률이라든가 제도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는 아직 35위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더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AI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자, 최근에 AI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노동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려운 일을 대체해 줍니다. 맞습니다. 그 대신에 뭐예요? 인간의 일자리를 뺏어버리죠.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일론 머스크라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효율부, 굳이 따지자면 이제 어떤 부서는 아니고요. 우리 같으면 뭐 국가교육위원회나 뭐 국가정보화위원회 같은 이런 위원회인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뭐 힘이 센가 하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어릴 때 USAID라고 있습니다. USAID라고. 왜 이렇게 밀가루 같은 거, 옥수수 가루 같은 거 할 때 왜 미국과 한국이 이렇게 악수하는 그런 기억나시죠? 그게 USAID, US 미국 대외 원조체입니다. 직원 10,000명인 걸 갖다 하루아침에 다 잘라버렸잖아요. 100명 남겼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최종 우리들의 목표는 뭐냐? 앞으로 인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고 앞으로 일반 공무원 필요 없다. 몇 사람의 그 운용 인력하고 기술 앞으로 자들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제 일자리를 뺏겠다는 구체적인 위협이 바로 노동의 해방일 뿐만 아니라 노동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2090년대 미래는 어떻게 될까를 연구한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한 7, 8년 전에 발표한 거에 따르면 이렇게 됩니다. 2090년에 세상은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이런 그런 기업인은 0.001%,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세우는 무슨 탤런트나 배우나 정치인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0.002%. 그 다음에는 뭡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AI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올 거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프레카리아트 계급이라고 했습니다. 프레카리아트라는 것은 프레카리오라는 불안정함이라는 이태리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잘 아는 프롤레타리아트, 정말 자기 그 몸으로 때워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프롤레타리아트를 합성해서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는데 불안정한 노동계급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단순 일자리 이런 노동을 하고 그냥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만큼 제일 문제는 이 사람들은 그럼 무슨 소득이 있어야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소비가 돼야지 경제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런 데 대해서는 무슨 그게 없냐? 자, 이 비정규직 일거리조차도 있었다 없었다 할 텐데 그냥 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부가 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두면 이렇게 될 게 뻔하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지금 현대 미국의 한복판에서 10,000명짜리 직원들을 다 쫓아내고 100명만 남기는 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마 여러 CEO님들 중에서는 아마 공장을 자동화하거나 혹은 앞으로 AI를 도입을 검토를 하실 텐데요. 그럴 때 항상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나하고 같이 일하는 그 사람들이 나갔을 때 어떻게 다른 전직을 하거나 혹은 다른 데 직장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국가는 뭘 할래? 무엇보다도 우선 신산업을 여러분 CEO님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일어나게 하고 뭘 할 그런 신산업에다가 투자를 해달라. 그게 이제 중벤스입니다.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그동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일자리 만든 거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지난 한 20년간 이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들이 일자리 전체 한 80%를 저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직 젊은이들 중에서 나는 꿈이 대기업에 가서 정상적인 걸 하는 거지 나는 중소기업 안 가야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를 지금 지탱해 준 게 여기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들에 대한 금융이라든가 이런 어떤 서비스라든가 투자는 너무 게을리 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오늘날 한국이 갖는 이 정도의 제조업 경쟁력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중소기업이 만들었습니다. 바로 사장님들이 만들었잖아요. 박자 맘자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기름 뻔뻔가면서 그걸 깎고 조이고 맞추고 하면서 오늘 한국 경제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제 국가는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미국도 벌써 2010년도부터 이 스템을 교과 과정에 확 집어넣는 그런 5개 전략 계획을 미국 2010년도부터 하고 있고요. 아까 그 보여줬던 일론 머스크는 자기들 회사에
회사 자기 자식들하고 직원들을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이 스템 강화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맞는 국가적인 교육 계획이 어느 정도 절실하냐? 지난 1년간입니다.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과학기술 분야 연구 논문 성과를 한번 보십시오. 하버드 대학은 1위입니다만 2위부터 10위까지 중에 8개가 전부 중국 대학들입니다. 그 중에 선야슨 대학은 네마리에 있으니까 사실은 중국계가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45위, 카이스트 74위입니다. 물론 광주과교는 아마 한 100위쯤은 될 것 같습니다만. 자, 이런 정도로 지금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상위 20% AI 연구자 출신국을 보니까 중국이 48%, 47%, 미국이 18%. 쭉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영국, 한국 각 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아마 저 중에서 미국의 18% 중에서도 상당 부분은 중국계 학생들이 가서 쓴 논문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세상이 무서운 속도로 이렇게 과학기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전공으로 입학한 학부생이 중국이 1년에 4만 3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대학에 계신 분이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아직은 AI 대학원이라고 AI 학과라고는 지금 제가 아직도 구체 못 들어봤습니다. 지금 점점 격차가 벌어지지 않겠나. 아까 이야기한 신산업을 육성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과 사회 곳곳에다가 이 AI 시대에 맞는 전환 교육을 시켜주고 그리고 거기서 소외되거나 기회를 못 잡는 분들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서 그분들을 보호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결국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탄핵 국면이 정리가 돼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저는 분명히 비전을 AI 대한민국으로 가는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대로 그냥 뭐 어쩌 시간이 가다 보면 잘 되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주는 건 뭡니까? 심지어 동맹도 그동안 그렇게 믿었던 동맹도 미국이 얘기 안 되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분은 뭐라고 해요? 북한하고는 내가 직접 교섭할게. 대한민국 뭐 그만한 정도의 가치 없으면 뭐 주한미군대 철수하겠다는 이야기를 아주 편안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미국 대통령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크라이나 그동안 전쟁을 잘 버텨냈어요. 하루쯤에 우크라이나가 왜 얼마 전에 막 고전한다고 보도 나왔죠. 왜? 미국이 제공하던 군사 정보를 딱 끊어버렸다. 뭐 얼마나 무섭습니까? 앞으로 국가 사회에서 AI를 어떻게 적용하고 그런 사회적 전환을 이룰 것인가, 또 기술 인력은 어떻게 양성하고 국민들한테 그런 효과적인 교육을 시킬 것인가, 또 AI를 활용을 잘하면 우리 곳곳에서 보세요. 텔레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쓰시는 각종의 성용차부터 해서 전부 AI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누리던 그런 삶의 질하고는 확 다른 걸 이제 누리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회가 됐을 때 아까 국가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고 거기서 우리 아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하나 꿈이 있습니다. 앞으로 AI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이 국제적인 규범이 없습니다. 앞으로 AI 중에서 나쁜 AI도 나올 수 있잖아요. 전쟁 무기로 활용하거나 도둑질을 전문적으로 시키는 AI도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검고 따는 거 전문 AI도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국제 규범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예요? UN 같은 국제 기구들에서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전 세계 이렇게 디지털이 잘 돼 있고 IT가 잘 돼 있고 통신이 발달한 나라 한국이 지금 제일 앞서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일부 기술에서 뒤처졌다 하더라도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은 대한민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 젊은이들이 역량을 있는 거죠. 이 친구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래서 AI를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다음 정부는 내놔야 될 것이다.